주제 아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외환형 신동화는 그 시황과 이슈보다는 시청자분들이 매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적 분석, 다시 말해 차트 분석을 통해 상승할 확률이 높은 주식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은 관련된 질문이나 방송 자료, 그리고 분석 자료, 종목 상담 등은 노란 톡 오른쪽 하단에 외환영웅 또는 외환영웅 오픈 채팅창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 QR코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저번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은 언론, 그죠? 언론의 실체와 또 언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론과 그 시장, 그리고 시장의 상황과 차트의 변화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2016년 3월 달에 나왔던 뉴스들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자, 남북 기싸움이 나왔대죠. 북청와대 타격 주장에, 그죠? 북한이 이제 청와대를 타격한다는 주장이 이제 돌발시 북한 정권을 파멸한다는 경고, 엄청난 뉴스들이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군 합참 작전 본부에서도 북한 정권을 파멸한다는 경고까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그 2016년 2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검색하면은 2월 달부터 3월 달 하는데 저희는 이제 바닥지로 매수를 종목 비중을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2월 3월 달 뉴스가 올해 3% 성장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대 저성장 구조로 고착화되는, 쉽게 말해서 성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좋다는 뜻으로 나왔겠죠, 뉴스가. 그래서 산업 생산 증감률도, 그죠? 2016년을 기반으로 마이너스 1.1%가 빠진다고 나왔습니다. 그죠? 보다시피. 자, 그러면은 산업 생산 증감률이, 그죠? 2016년 대비 계속 빠지면은 모든 시장이 안 좋다는 뜻이겠죠. 또한 주기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이, 그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3.1, 3.0, 2.8, 2.6, 에지 연구소에서 2.5, 2.4까지, 그죠? 성장률이 더 안 좋다고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 분기별 경제 성장률 또한도, 그죠? 2015년 1분기까지 0.8, 2분기에는 0.3, 3분기 때는 1.2까지 올라갔는데 4분기까지 0.7까지 빠졌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궁금하다는 식으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런 언론과 뉴스는, 그죠? 누가 쓰는 거죠? 기자분들이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럼 기자분들이 경제학 박사나 주식 전문가보다는 위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어떤 경제나 주식에 대한 개별 종목의 이슈가 터진 다음에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죠? 어떤 주식이나 경제가 오르기 전에 뉴스가 미리 나오는 거는 지금처럼 예상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원래 뉴스라 하면, 그죠? 뉴스라 하면 뭐죠? 좀 이따 얘기했지만은 사실을 입각해서, 그죠? 뉴스는 새로운 얘기, 그죠? 어떻게 보면은 팩트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예전에, 그죠? 태양의 후예, 그죠? 이 베트남의 인기가 이 정도 모여서 패러디 정도 해갖고 베트남에서 이런 인기가 사실을 입각해서 말하는 게 언론의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또한
뭐 이렇게 성관계 하기 전에 먹으면 좋은 식품. 이런 식품을 먹다 보니 성관계에 뭔가 좀 더 좋고 괜찮더라. 그죠? 사실을 입각해서 말할 수 있는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어떻게 돼? 성관계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관계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심혈관 관련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는 대히트를 쳤죠. 그러다 보니까는 침실의 묘약이 성문화가 바꾸다 이런 식으로 팩트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실에 입각해서 뉴스가 나오고 신문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경제나 경영 또한 주식 관련해서는 자세히 봐보세요.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측이다. 그죠? 물 건너 간다. 또 뭐 저성장이 고착화되나 이런 전망이죠. 전망. 그죠? 근데 2016년 2월 3월 달에 뉴스는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그죠? 북한에서 남북 간 기싸움이나 하고 싸운다. 청와대를 타격한다. 북한 정권을 결말하다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이거 이러다 전쟁이 터지는 거 어떻게 돼?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 보면 내 주식 어떻게 될까? 팔아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싸게 팔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외국인과 기관과 시장의 어른들은 사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주식을 보자고요. 여기 삼성전자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2016년도에 그렇죠? 2015년도에 계속 파다가 갔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뉴스마처럼 경제 성장이 3%에서 2%로 고착되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계속 박스권이었단 말이죠. 근데 2016년 이제 1월, 2월 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저점을 찍다가 대로 올라갔습니다. 끝내면 더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2016년 2월, 3월 달에 이때 나왔던 뉴스들은 어떻게 돼요? 경제 성장이 3%에서 2%로 고착화된다. 남과 북이 싸워서 청와대를 타격한다. 북정권을 망하게 한다. 이런 거 어떻게 돼요? 개인의 심리가 흔들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은 주식을 파는 거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의 어른들은 계속 사서 수익을 냅니다. 이거가 100%는 아니지만 제가 98년부터 2002년 계속 주식을 또한 해외 선물을 국내 선물을 해본 결과 언론의 반대로 이제 경제와 주식 관련한 얘기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경제와 주식 관련해서 반대로만 대응을 하셨다면은 사실 80%가 더 확률이 높았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만든 이런 지표들이 그죠? 뉴스에서 언론에서는 안 좋다고 나오지만은 제가 말했던 보조지표는 상승을 하죠. 또한 제가 말하는 CCI5가 어떻게 돼요? 태양을 불고 언덕을 가고 있죠. 이 바다에 오지도 않고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은 사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식은 사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뭘 했습니까? 제가 계속 이해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를 버렸습니까? 주식은 골든 크로스를 버렸죠. 골든 크로스. 두 번째 뭐예요? 골든 크로스 다음에 정배열을 버렸습니다. 그죠? 세 번째 CCI 원래 키면은 9인데 요거를 어떻게 해요? CCI 5로 바꾸랬습니다. 그죠? 또 다른 보조지표가 상승.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죠? 아무리 뉴스가 언론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그죠? 뉴스에서는 안 좋다 할지라도 이런 기본 주식은 어떻게 돼요? 골든 크로스가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뭐다? 정배열.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제 방송을 보시면은 예전 거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골든 크로스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정배열이 기본이고 그 CCI
기본은 9인데 CCI를 5로 바꿔서 태양을 보는 하늘을 보는 모양이 됐을 때 또한 또 다른 보조지표가 상승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외환용 신동환이 말하는 통계와 확률이 그렇죠? 외환용 신동환이 말하는 통계와 확률이 90%에서 99%가 되면 상승, 이럴 땐 매수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런 언론과 뉴스는 우리 기자님들한테 맡기고 우리 주식 전문가나 해외 전문가 또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처럼 주식에 관련 또한 해외 선물에 관련해서 운영과 매매와 그런 종목을 분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언론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보다는 차트 안에 이런 보조지표가 뭐다? 보조지표가 110개 중에 그죠? 110개 중에 13가지 차트를 18가지를 제가 조합을 해서 통계와 확률을 내서 데이터 과학을 이용해서 90% 이상이 된 종목을 발굴해서 공략하듯이 그죠? 2437종목 대한민국 주식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 2437종목 중에 1000종목을 고르고 또한 400종목을 고르고 또한 200종목을 고르고 또한 100종목을 고르고 또한 20종목을 골라서 그죠?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하는 이유가 이 차트 안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수자는 뭡니까? 살 사람이고 매도자는 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주식이 뭡니까? 원래 뭐 외국이나 기관들은 공매도도 있겠지만 일반 개인들은 공매도는 거의 못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올라가는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이 많은 종목을 골라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외환용 신동환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계속 뭐랍니까? 주식은 뭡니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지금까지 얘기해드렸죠. 비싸게 판다. 그죠? 지금까지 제가 볼 때 98년부터 2022년 이제 2022년 12월이죠. 12월 달까지 그죠?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용 신동환은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알겠습니까?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해가요? 왜냐면은 주식을 싸게 산다는 그런 기본을 갖고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했냐면 봐보자고요. 요거만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비쌌어요. 예를 들어. 그럼 여기서 싸게 산다고 쳐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반등해서. 그러나 더 떨어집니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때문에 주식은 차라리 여기서도 이제 막 올라가요. 기본적으로부터 양봉도 얘기 그때 해드렸죠. 쭉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 샀어. 그럼 이때보다 더 비싸게 샀죠. 비싸게 샀지만은 이때보다는 안 오고 요거는 눌립니다. 내려가는 게 눌림 후 다시 반등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보다는 비싸게 샀지만은 더 비싸게 팔면 되죠. 이때 팔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프리미엄을 주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이게 외환용 신동환의 사전 나름대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보세요. 다시 내가 좀 적어서 좀 해놨는데
자, 삼성전자 이제 이게 월봉 차트였단 월봉. 그죠? 이게 하나 월이죠. 한 달 월봉인데 2016년 3월 27일경 그죠? 2% 성장된다는 뉴스. 그죠? 2% 저성장 구조 고착화 된다는 뉴스와 반대로 주식은 상승을 진행하고 이때가 완전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저점을 여기서부터 확인했죠. 2015년 때 저점을 찍고 2016년 3월 때부터 저점보다 4,000원을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면은 완전히 바닥을 확인한 거죠. 바닥에서 산다고 하면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다. 그런 기본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주신다면은 그죠? 외환형 신동환이 말하는 주식 누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뭐다? 아까 전에 골든크로스와 정배열 또한 양봉 3개와 CCI5가 태양을 보고 하나고 또 다른 보조표가 상승하고 외환용 신동환이 말하는 데이터 과학이 90에서 99%가 될 때 떨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손절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이 저점 매수보다 더 높더라. 그죠?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런 뉴스가 그죠? 이런 예측되는 뉴스가 주식의 매매함에 있어서 상당히 방해되고 헷갈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으로 한 몇 프로 정도 비중을 좀 줄여서 뉴스를 보면서 맞았을 때는 괜찮지만 주식과 뉴스가 다를 때는 주식 차트를 데이터 과학을 집중하고 의지를 하고 대응을 해 주셔야지 주식 매매에 큰 도움이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면은 2016년 2월 달에 제가 바닥주 매수와 종목 비중을 확대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글로벌 주요 증시에서는 개인 소득세 소비, 부활절 휴장하고 컨퍼런스 보도 소비자 신뢰지수, 3월 ADP 취업자 지수, 유로존 3월 소비자 물가, 3월 수출입 증가, 제조업 이런 식으로 발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에 있어서는 크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일일매일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뉴스를 본들 미국 사람보다 더 잘 보겠습니까? 그죠? 이거로 미국 지표, 글로벌 지표 가지고 대한민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미국의 무슨 연준, 매파, 비둘기파가 어떻게 됐고, FOMC가 어떻게 됐고, 오펙이 어떻게 됐고,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시간을 내서 보면 다 아는 내용을 미리 좀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매매에 이런 뉴스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3월달 2006년 3월달 한번 보자고요. 코스피 미금리 인상과 실적 우려의 속도가 조절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3월 28일에서 4월 1일 2016년입니다. 코스피 시장 인상과 기업 실적 우려 속에 속도 조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잖아요. 그죠? 예상이잖아요. 예측이잖아. 이런 거에 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려 속에 하지만은 주식은 어떻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더 올라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지표는 매일 나옵니다. 그죠? 매일 나오는데 큰 의미를 두지 마라. 제발 그냥
심심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좀 아는 체를 하고 좀 멋있는 척을 할 때는 뉴스를 보고 읽어도 되는데 매매에는 제가 자신 있게 했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알겠죠? 아는 척하기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주식 매매나 해외 선물 매매, 국내 선물 매매에서는 100% 중에 0.1%의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6년 나중에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죠? 도입한 적은 있잖아. 2000% 탈환을 오래가지 못했다.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12포인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장중 내내 개걸음 장세를 개걸음을 했다는 거. 뭐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천천히 갔다는 게. 예. 뭐 폭탄 테러가 있었고, 그죠? 인덱스가 급등하기도 했지만 투자 심리 타격은 크지 않았다.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발표들은 보면 비농업 부분 고용 발표가 있었고, 그죠? 뭐 국제 유가 하락 등을 불러왔다. 그죠? FRB의 고위 인사들이 4월 금리 인상을 가능성을 시사. 그래서 달러 강사.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돼? 보통 주식은 하락하는 가능성이 많죠. 이런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FOMC 이후 나타났던 달러 약세, 원자재 랠리, 위험자산 선호, 안도넬 구도 약해지면서, 그죠? 이게 뭐 얘기를 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순매수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소강 상태가 뭐 순매수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되게 안 좋은 얘기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주식은 올라갔잖아. 그죠? 주식은 대략 여기가 저점을 기반으로 올라갔잖아요. 계속. 그죠? 이제 주식과 뉴스는 특히 경제 뉴스와 주식과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라. 알겠죠? 그래서 제가 2016년 2월, 3월, 4월 달에 우리는 풀매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죠? 뉴스는 코스피 실적 우려, 속도 조절하라고 했지만 결론은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보다시피 보증 비율 100% 풀로 빌로 쳐서 어떤 분은 53.31% 수익을 냈고, 그죠? 2억 8,800. 어떤 분은 77% 수익 나가고 4억 1,800만 원 수익 냈고, 어떤 분은 90% 수익 나서 4억 8,859만 원 수익 냈고, 어떤 분은 1.2% 수익 나서 750만 원 수익 났네요. 풀로 쳤다는 겁니다. 풀로. 알겠죠? 다시 말하면은 언론은 팩트. 베트남의 인기 태양의 좋다. 그리고 성관계하기 좋은 식품. 진짜 사실이니까 나타났고 그 결과 비아그라가 나타났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은 이게 좀 오래된 영화지만 한번 요거를 봐 보시기 바랍니다. 빅쇼트라는 건데 2015년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빅쇼트를 보면은 지금의 시장 지금 뭐 2022년이죠. 그러나 15년 전이나 16년 전이나 지금 2022년이나 똑같다. 왜? 주식시장은 20년 전이나 그죠? 지금 현재나 앞으로 20년 후에나 똑같다. 알겠습니까? 이 빅쇼트를 한번 시청을 한번 해보시면은 외환용 신동환이 왜 이렇게 강하게 언론과 또한 뉴스를 어떻게 보면은 경제, 주식 매매, 해외 선물의 매매함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퇴에 걸쳐서 강의하고 설명하고 방송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가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시면은 요 연말 기회에서 한번 시간 내서 빅쇼트라는 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좀 또한 또 자세한 거는 좀 오른쪽 하단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외환용 신동안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니까는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문대 나와 알박기로 돈 버는 악질 헤지 펀드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이 초록창에서는 제가 못 찾았었어요. 네, 초록창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전 세계 구글로 치니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2016년 3월 그죠? 이렇게 딱 나와요. 그죠? 2016년 3월 딱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요 클릭해 보시면은 자 파보자고요. 한번 요걸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악질 헤지펀드 명문대 나와 알박기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명문대 나온 MBA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헤지펀드 그죠? 고작 알박기와 같은 것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죠? 이게 2016년 3월 27일 얘기입니다. 그죠? 지난 2월, 2016년 2월이죠. 재무탕감을 거부하며 장기 소송전을 벌여온 미국계 헤지펀드 네 곳의 아르헨티나 2016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 문제가 있었죠. 아르헨티나가 결국 무릎을 꿇고 채무 상환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그죠? 이 얘기가 무슨 냐면요. 2015년 끌려온 아르헨티나의 외채 상환 문제가 종지부를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일부 언론은 그죠? 이번 합의로 수백 %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긴 헤지펀드의 활약상을 앞다퉈 소개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게 지난해 이제 15년 우리나라 이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량 매집하는 합병 반대 투쟁을 벌인 것으로 이제 헤지펀드가 악명 높은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엘리엇이라는 건 이번 합의로 이제 300%가 넘는 고수익을 챙겼다 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뭐 몇천억이 아니라 최소 몇십 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300%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이거는 채무 위기에 직면하는 나라 국채를 아주 헐값했을 때 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 탕감을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는 홀드아웃이라는 전략을 벌여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이 헤지펀드의 악재적인 수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계와 사법계에서도 결코 곱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는 그죠? 원래 소수의 부유한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서 다양한 첨단 투자 기법을 동원 고수익을 추구하는데 이 사건의 주인공은 그 중에서도 소위 벌처 펀드라는 악질적인 헤지펀드사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벌처라는 게 뭐냐면은 썩은 고기를 파먹는 대머리 독수, 이제 대머리 독수들이 썩은 고기를 막 파먹죠. 그래서 소위 이거를 벌처라고 합니다. 벌처. 그래서 벌처 펀드. 썩은 고기를 파먹는 대머리 독수 같은 그런 헤지펀드다. 그죠? 이 사건의 발단은 2001년도에 아르헨티나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에 대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죠. 디폴트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의 협상을 거부한 채, 맨 처음에 아르헨티나가 거부했죠. 이 모두 채무 상환을 거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나 아르헨티나에서 나 못 갚어, 못 갚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도 말 이제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IMF 채권단의 굴욕적인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쩔쩔매를 우리나라는 사뭇 달랐죠. 그죠? 우리나라는 인정을 했죠. 그래서 IMF를 채권단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채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채권자들은 아르헨티나 신용도 등급을 이제 강등시켰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시중에서 배째 못 갚어 하니까는 개인하고 똑같죠. 뭐 돈을 못 갚으면 신용 불량자, 신용 등급이 낮듯이 국가도 신용이 강등이 되는 거죠. 예, 강등이 돼 갖고 이제 극주 심리에서 자금 조달을 어렵게 구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를 두려워한 아르헨티나가 채무 협상에 응할 거를 여겼던 거죠. 돈을 못 빌리니까는 받아들이지 않겠냐 했는데, 하지만 채권자들의 오산이었다. 아르헨티나는 꿈쩍도 안 하았습니다. 자 몰라, 알았어 해. 난 몰라.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그죠? 이제 오히려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죠? 참, 돈 안 갚으니까 더 좋겠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애탄 거는, 그죠? 채권자들이죠. 돈 빌린 사람이 이제 애가 타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둘셋 아르헨티나가 제시한 70% 채무 탕감을 조건에 합의를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못 갚으니까는 70% 탕감해줘. 그만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되려 채권자들이 애를 타서 해줘준 겁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93%에 달하는 디폴트 외채가 이렇게 탕감이 됐습니다. 이해가 시나요? 2010년까지 93%에 여기까지가 이제 채무 상환을 완강히 거부한 아르헨티나의 승리처럼 보였죠. 못 갚은다니까는 단 몇 프로에도 챙기자는 차원에서 채권자들이 오케이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벌처 펀드, 아까 전에 썩은 고기를 먹는 대머리 독수리 같은 그런 벌처 펀드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가 채무 위기에 빠졌을 때 아르헨티나 국채를 아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이제 아주 폭락했을 때 이 아르헨티나 국채를 엄청나게 싸게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처음부터 아르헨티나의 채무 조정에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채무 조정을 하든 말든 난 몰라. 싸게 사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채권 전액을 받아내는. 쉽게 말해서 내가 1조짜리를 뭐 쉽게서 1,000억에 샀어요. 거의 90%, 99%에. 근데 나는 1조에 주지 않으면 안 사겠어,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전액을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채권 전액을. 나는 1,000원에 샀으면 나 1조 내놔. 나 100원에 샀으니까 여기 10원에 사든 내가 50원에 사든 상관없고 너는 100원에 내놔. 전액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아르헨티나가 제시한 채무탕감 조건을 받아들일 때 4개 헤지 펀드, 벌처 펀드에서는 끝까지 버티기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나는 몰라. 나는 안 해. 나는 못 받아들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마치 토지 보상금을 노리는 알박기. 그러니까 토지를 이렇게 크게 보면 뭐 가운데다가 딱 뭐 100평이나 1000평 딱 사갖고 나 개발 안 해. 나 돈 요거 안 주면 안 해.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토지 보상을 노리는 알박기와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박용으로 아프리카 가나에 정박 중인 아르헨티나의 훈련용 해군 함정을 압류합니다. 나라의 해군 함정을 압류해버려요. 그러니까 일개 헤지펀드라는 그냥 회사인데, 그죠? 헤지펀드라는 일개 회사가 한 국가의 해군 함정을 압류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분개하죠. 말이 되냐? 아니 일개 그 회사가 채권 좀 샀다고 어떻게 아르헨티나 우리나라 해군 함정을 압류해, 이게 말이 돼? 그러자 이제 국제연합이 나서서 유엔이 해군 함정을 돌려줍니다. 돌려는 주지요. 돌려는 줬는데 이제 기분이 서로가 이제 나쁘고 했죠. 그리고 이제 장기 소송이 들어갑니다.
벌처 펀드들은 뭐 돈이 많고 뭐 시간이 많으니까는 뭐 장기 소송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벌처 펀드들은 아르헨티나는 이제 미국 법정이 세웁니다. 근데 한 나라를 그죠? 미국의 조그만 법정이 세웁니다. 이거는 한 주권 국가를 뉴욕의 조그만 법정에 그죠? 소환하는 이제 아르헨티나 입장과 아르헨티나 국민들 입장에서 아주 치욕적인 일이죠. 그죠? 아주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제 그 조항에 얘네들이 조항에다가 문제가 발생되면은 뉴욕주에 위치한 미국 법원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을 명시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뭐 개인들도 뭐 이렇게 수많은 법정이나 계약서를 보면 다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85세 뉴욕 판사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벌처 펀드에 손을 들어줍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독수리 같은 대머리 독수 같은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벌처 펀드에 이기게끔 해줍니다. 나아가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헤지 펀드에 채무를 갚지 않으면 뉴욕의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뉴욕에 지불되던 여타 아르헨티나의 다른 나라들하고도 뭐 이렇게 채무 상관은 있겠죠. 그런 거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판결에 덧붙였죠. 그러니까 이 판결은 아르헨티나를 이제 숨통을 이제 좋은 거죠.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나라의 그 채무를 못 한다고 해버리니까는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백기를 듭니다. 백기를 들고 그래 알았어 너네들 마음대로 해 너네들이 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전말을 어떻게 보면 들여다보면은 그죠? 참 기분이 참 씁쓸하죠. 그죠? 한 일개 헤지 펀드가 한 나라를 쥐락파락 진짜 모으고 쪼고 해군 함정을 압류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대한민국이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진짜 참혹하고 아주 씻을 수 없는 치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사실 아르헨티나도 지금 배짜라 나도 못 갚다 이렇게 걔네들이 나쁜 나라 사람인지 그죠? 이런 헤지 펀드가 나쁜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무턱대고 채무 상환을 거부한 아르헨티나가 나빴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등장한 벌처 펀드에 대해서도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권 국가가 그죠? 뉴욕의 작은 법원에 소환돼서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행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벌처 펀드가 똑똑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절대로 영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태가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은 누구다? 타협을 완강히 거부하고 끝까지 버틴 벌처 펀드. 그죠? 썩은 고기를 먹는 대머리 독수리 같은 그런 헤지 펀드가 이제 가장 이득을 봤죠. 이에 반해 많은 보통 채권자들, 이제 보통 채권자들은 아르헨티나가 채무 조정을 받아들여서 70% 90%까지 했는데 이분들이 손실을 다 부담을 한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손실을 입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어거지를 부린 벌처 펀드들이 가장 이익을 챙겼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처럼 채무 조정을 방해하는 헤지 펀드의 악재적인 버티기 수법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질서가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도 그리스 사태가 있었죠. 그때도 일단의 벌처 펀드의 60억 유로의 그리스 국채를 사모은 뒤 채무 조정은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이들에게 원래금 전액을 상환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원래금 전액을 그죠?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제2의 아르헨티나와 같은 사태를 막아야 되는 공감대를 형성되면서 IMF와 국제자본시장협회 ICMA입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등 방해하는 헤지펀드의 못된 버티기를 행태를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손실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합리적으로 그래 돈 못 갚고 힘드니까는 그래 오케이 이 정도 봐줄게 서로 양보하면서 그래 잘 빨리 일어나서 돈 갚어 이 정도는 내가 안 받는 걸로 할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보면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그죠? 성경에서는 여행길에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해 죽을 지경이 돼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구해준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보고 다 피해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정성껏 보살피고 구해줍니다. 근데 이제 도와주기는커녕 소지품에 뒤지고 옷이나 신발을 뺏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벌처 펀드라는 거죠. 벌처 펀드들이 채무액이 빠진 국가를 상대로 벌이는 짓거리가 이제 깡패와 다름이 없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좋은 머리를 나쁜 쪽으로 굴려서 돈 버는 헤지펀드의 정말 역겨운 얘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알박기를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 삼성물산 지분을 7.1% 합병한 이제 엘리엇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죠? 근데 이 친구들도 맞아요. 오로지 이제 유리한 조건을 자체를 되파는 것이었죠. 똑같은 겁니다. 벌처 펀드처럼. 그러나 이제 엘리엇이 이제 지난 2015, 16년도 때 삼성물산 상대로 이제 제기된 일제 소송을 취하합니다. 취하를 해요. 왜 취했을까요? 자기네가 질 것 같으니까 취하죠.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 지분도 모두 처분했고 엘리엇이 스스로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제 이 엘리엇이 100개를 든 이유는 우리나라 1심 법원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벌처 펀드 그런 회사에다가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삼성이 손을 들어줘서 이제 그 엘리엇이라는 벌처 펀드 내가 이제 공시 의무를 너네가 위반했다. 그래서 금융감독이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알박기 전략을 한국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겼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제가 결론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런 헤지펀드 또한 어떻게 보면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회계 부정도 있죠. 그죠? 없는 것도 있지만 회계라는 게 회계사들 씁니다. 그죠?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제 힘이 많은 게 뭡니까? 돈이죠.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부정 회계를 저지르죠. 회계 부정 회계라는 또한 이런 것처럼 이런 펀드 회사들이 헤지 펀드들이 벌처 펀드처럼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뉴스도 똑같은 기자분들이 쓰지만 언론이 쓰지만 그죠? 이 광고를 많이 내주거나 뭐 좋은 입장에서 사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떻게 된다? 주식 차트는 어떻게 된다? 이 안에 뭐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주식은 뭐다? 사는 사람이 많은 종목을 공략하면 되는 거고, 그죠? 파는 사람 많은 종목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점 매수라는 거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하지 말고 프리미엄을 주고 비싸게 사서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면은, 그죠? 주식은 이런 뉴스가 안 좋고 할 때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차트가 보다 골든 크로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CCI5가 태양을 보잖아요. 또 다른 보조지표 상방이잖아요. 뉴스가 안 좋아도 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그런 모양이 나오면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네. 그러면 뉴스가 안 좋아도, 언론이 안 좋아도, 그런 종목에 대한 이슈가 안 좋아도 이 차트상으로 보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통계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많아지면은 언론과 이슈보다 이 차트를 보고 통계적으로 보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봐서 공략하는 게 맞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셨나요? 다시 한번. 주식은 뭐다? 어떻게 된다?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점 대비 프리미엄을 주고 더 비싸게 사라. 그죠? 또한 내가 예전에 뭐 10,000원에 샀어도 지금 13,000원이고 더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은 지속 공략해라. 알겠죠? 그래서 내가 10,000원에 사서 뭐 9,000원, 8,000원에 살 생각을 하지 말고, 그죠? 10,000원에 사서 11,000원, 그죠? 12,000원, 그죠? 13,000원 프리미엄을 주고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이래도 손실은 날 때가 있겠지만, 손실과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상승할 확률이 더 높고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주식은 뭐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다. 프리미엄을 주고 저점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더 주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더 비싸게 주고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외환영 신동환이 가장 강조하는 방법,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다. 이렇게 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거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를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서 자세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